네, 방법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좀 쌀쌀해서 커피 한 잔 생각나는 시간인데, 자, 이럴 때,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난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시럽자들 함께하실 세 분, 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정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정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결국 복귀한 건데 완전한 복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본인이 또 명확한 설명하는 것도 없고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정걸 전 의원님.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사수석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예. 복귀했죠.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일에 있을 때 예. 완전한 뜻을 표현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통령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밝히라고 했던 의혹, 뭐 국민적 의혹 수준까지 갔던 것들은 대부분 좀 과도하고 부풀려진 내용들 아니겠나 싶어요. 예컨대 뭐 대통령 내임덕이다. 네. 이게 뭐 대통령 내임덕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패싱이다. 네. 박범계 장관이 네. 민정수석의 뜻이 이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예. 뭐 제가도 받지 않고 수석의 어떤 의견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청와대에서 분명히 했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이제 국정 후반기에 대통령께서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바로바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예. 경제에 집중하시는 그런 기조로 돌아간다면 뭐 저는 민정수석의 업무는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잘 진행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신현수 수석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 내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그럼 신현수 수석이 과연 사의를 처리한 거냐? 다시 말하면은 그만두겠다는 뜻을 거둬들인 거냐? 예.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들이 집요하게 그때 그제 월요일 날 물어봐도 청와대 관계자도 그건 아니고 아주 일단락됐다니까요. 이 말만 반복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의를 처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그럼 신현수 수석 거치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신임했다는 거냐? 계속 뭐 언제까지 같이 간다는 사표를 사의를 수리했다는 게 안 했다는 이에 대해서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측의 답변이 뭡니까? 결국은 이건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 예. 어떻게 대통령이 무슨 결정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사의를 처리했느냐, 앞으로 신수석 거치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냐면은 적어도 신현수 수석을 데려올 때 검찰 출신을 처음으로 민정수석에 앉힐 때는 분명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과 대통령 사이에 뭔가 오고 간 말과 약속이 있을 텐데 거기서 안 되는 데 대해서 사표를 낸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월요일 날 돌아온 걸 보면 그러니까 휴가 기간 중에 여권 전체에서 엄청나게 인간적인 정리를 들어가면서 설득과 만류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현수 수석이 못 이겨서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특히나 제가 볼 때는 가장 걱정되는 게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에 정치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예. 어정쩡하게 봉합을 해서 사의는 처리하지 않았지만 일단 근무하는 것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어정쩡한 봉합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 이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신수석 같은 경우 이제 제 판단에는 예. 여전히 아마 사의를 처리한 것은 아닌데 예. 아마 현재 이제 이 사의를 강행해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또 집권 여당의 정무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니
일단은 대통령에게 거취를 이임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대통령도 명확히 신임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 이슈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여러 부담이 있으니 예. 최소한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아마 이 논란 이슈 자체를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지금 잠재워 두실 아마 그럴 생각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예.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논란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또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았느냐, 결재를 받은 시점이 어떻게 되고 가령 뭐 전화로 구두로 결재를 받았느냐, 예. 아니면 별도로 장관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결재를 받았느냐 이 부분만 명확히 밝혀주면 될 것이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도 예. 그걸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어쨌든 석연치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규현 의원도 어제 저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 결제 난 부분 확인하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자, 그러면요. 사실 이 신민정수석이 먼저 그만둔다, 또 만류했다, 다시 돌아왔다 이런 상황을 요즘은 이제 파동이란 말로도 불러요. 사태라고도 부르고. 근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번 파동이 이제 또다시 좀 검찰 탓이고 또 언론 탓이다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왜 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종걸 예. 의원님. 예. 박범계 장관은 그냥 우선 기본적으로 예. 이 본인이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본인은 보좌관이고 예.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뭐 대통령의 재가가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인사권자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본인은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신수석의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스스로는 나의 소통이 부족이다라고 해서 자기 자책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와 다르게 더 과도하게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존 검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장관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또 예전에 추미애 장관 때 서로 갈등했던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언론이 받아서 사실은 풀리고 또 틀린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다른 보도를 한 것들이 있고 해서 그걸 확대 재생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박범계 장관의 첫 번째 인사로서 예의주시했던 소위 말하면 파동이니 사건이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됐다. 예. 저는 그렇게 박범계 장관이 스스로 확인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장관이 핀셋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다. 대책 강구한다. 이런 발언했거든요. 신성문 의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중간 간부들의 그 인사와 관련됐던 얘기인데요. 예. 전환관 차장이 기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임의적인 날카로운 인사는 좀 피해달라라고 한 것. 이것이야말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어떤 검찰의 좀 악의적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태까지 무슨 경찰 인사라든지 군에 대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마평 같은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하마평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인사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겠다, 불만의 표시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 국가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인사 과정에 있어서 아주 과도한 남용이다, 입장 표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성문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검사장 인사니 부장검사 인사니 심지어 평검사 임모검사 인사까지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는 우스꽝스러운 행태인 것만은 분명해요.
예.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무슨 검사 인사까지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예. 근데 왜 이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수사를 하는 부서나 검사장을 특정 정치 성향이 확실한 사람을 갖다가 중요한 포스트에 앉혀서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 정부 들어와서 이거 심해진 거예요. 예.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어디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래 놓으니까 언론에서도 이번에 인사가 되는 거는 눈여겨 추적하다 보니까 언론에까지 이렇게 검찰 인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백인선 이 정부의 그 인사권에 어떻게 보면 정치 활용 때문이라는 걸 좀 분명히 지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신현수석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왜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처음에 발단이 된 게 2월 7일 날 일요일 날 검사장 인사였어요. 그다음에 이 알려진 게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과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알려진 게 구정 연휴,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된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안에서 내부에서 네. 들끓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 처음에 도대체 인사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돼버렸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다. 국민들이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게 그러면 박봉계 장관이 신현수 수석을 배제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제가 받았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테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인사안에 사인하면서 신현수 수석과 조율이 안 된 걸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추측 보도가 나왔던 거고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신현수 수석의 파동의 국면은 예. 적어도 항명하고 나가는 모양새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신현수 수석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4월 재보선 이후에는 뭔가 네. 결정이 낼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이제 그 결국은 이런 게 지금 다 또 정부나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뭐 시즌2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신수석과 계속 갈 것인가. 그래서 뭐 임시 봉합이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4월 선거 전까지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예. 예, 여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 뭐 강경파라는 표현보다 좀 말 바꾸면 좋게 표현해서 검찰개혁 완수파라 칩시다. 여기에 논리가 예. 뭡니까? 금수완박이라 금수완박. 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예. 검경이 수사권 조정이 된 게 작년이고 그래서 올해 공수처가 출범했고 지금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을 새로 뽑고 있는 과정이고 또 예.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본부장을 뭐 후보자를 냈다는 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다시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서 검찰청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자는 게 이분들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뭐 여당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애매모호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강경파들에게 지난번에 대통령이 힘을 주는 인사안이 나왔고 그래서 신수석이 반발했던 거니까 제가 볼 때 중대범죄수사청을 민주당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예. 다루냐나 신현수 수석이 예. 장기로 가느냐 물러나느냐 좀 갈린 길이 될 거라고 봐요. 김경진 의원께서도 어떻습니까? 의견이 이거와 좀 연동되어 있다 보십니까? 당연히. 예. 글쎄, 그러니까 이제 일단 홍보수석에게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느냐. 예. 근데 홍보수석이 끝까지 대답을 안 했고 엊그제 국회에서도 지금 박봉계 장관이 대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분석하는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관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 조남관 대검 차장이 무슨 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뭐 공보관을 통해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예. 법무부의 지금 중간 간부 이 인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노릇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제도를 개인 사유품처럼 취급하는 정말로 성급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검찰에 수사권을 안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뉴욕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아베 수상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 동경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도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전속해서 수사를 하거든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를 지금 뭐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해서 예.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그래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가령 중대범죄수사청도 이게 입법화가 된다고 했을 때 예. 이게 제대로 수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 이상, 10년 이상은 긴 시간이 흘러야 내부적으로 수사 능력도 축적이 되고 수사 정보도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문화랄까 역량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공수처 들어온 지 아직 출범도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검찰을 해체해버리겠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국가 전체에서 주요 사건, 뭐 재벌이라든지 권력자에 대한 수사 기능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발상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작년에 조국 장관 때부터 생긴 어떤 검찰에 대한 원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된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종걸 전원님, 예, 국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인사 발표했냐라고 하는 정확한 물음에 물론 박 장관이 인사 과정은 초성에 말씀드릴 과정이 아니다라고 본인의 신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면은 인사에 관한 모든 미주얼 그 절차, 사실은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영역까지 자기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제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네. 본인이 청와대 발표를 가름한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는 뭐였냐면 대통령 제가 없이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는 언론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보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네.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수석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사청이라고 하는 것, 6대 범죄, 말하자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렇게 6개 범죄를 검찰이 1차 수사권을 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월성 원전 사고라든지 대전지검에 직접 윤 총장이 방문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핀셋 인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수사 부를 만약에 유임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로 보내게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원전 수사를 무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 수많은 중간 간부 인사 중에서 사실 주목하는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걸 유임시켰어요. 어떻든 간에 그것은 윤 총장의 7월 재임까지가 시한부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는 것으로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도 이런 정치검찰, 예. 그야말로 대통령의 정치 공약 또 이런 문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검찰이 사실은 감사원이 수사 의뢰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저 시작을 했다든지, 그리고 또 야당이 바로 고소해가지고 그걸 한 2주 만에 바로 시작한다든지,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수사의 자체가 석연치 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검찰의 정치검찰적 요소, 권리남용적 요소들이 이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6대 범죄마저도 이렇게 정치 검찰화하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리고 또 6대 범죄만 이제 1차적 수사권이 남겨져 있는 검찰에 기존에 2,000명 또 그리고 그 배가 넘는 검찰 수사관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몽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관해서도 예. 중대범죄수사청, 모노수사청을 만들어서 예. 민주당은 뭔가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신수석하고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수석은 아직까지 어떤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인사에 관한 얘기, 또 이 수사청에 관한 얘기, 뭐 그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을 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빠르게 그리고 또 소통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리고 법무부가 한 소리에 한 뜻으로 이걸 통합해 나가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기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 이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정당화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월성 원전 검사 법을 지켰는지 본 거다. 정책 자체를 판단한 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건 저 김현인 전 의원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고요.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이종걸 의원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무슨 정치적인 수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월성원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지금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 감사를 하면서 이게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제성 평가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감사를 한정해서 한 것이고 거기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게 밝혀지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 물러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에 반하는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쫓아내려고 무진장 이렇게 국회에서 발언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검찰로 이렇게 이첩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 검찰이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식에 반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사고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여전히 민주당에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니까 또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민주당과 청와대 일각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은 뭐고 대통령의 생각은 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 얘기대로 이게 법치 행정을 하는데 위반해서 허위 내용의 어떤 평가 서류를 만든 것, 이 점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이게 도대체 잘못된 거라고 민주당은 여전히 보고 있는지 한번 반문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저는 사실은 연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런 어떤 보편적인 상식에 기반한 답변을 하시길래 기뻤어요. 보면 대통령께서 비교적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기뻤는데 엊그제 박성준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질문하는 내용, 또 오늘 이렇게 이종걸 선배님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또 머릿속에 헛갈려요. 보면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면 대통령의 연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계는 무엇인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신선분 의원님. 이게 월성 원전 1호기라는 게 아시는 대로 설계 수명은 2010몇 년도에 이미 다 해가지고 없어져야 될 건데 이게 7천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완전히 새로 해가지고 연장을 한 거라 연장을.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원래는 2022년 정도까지 더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걸 2018년도에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이제 조기 폐쇄 문제는 뭐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조기 폐쇄를 하게 된 과정에서 수치 조작. 다시 말하면은 그 경제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입력 수치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뭐냐면은 원전 이용률을 낮게 잡고 또 판매 단계를 낮게 잡으니까 어떻게 됐냐?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중단하는 것에 비해서 경제성이 적다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해서 7,000페이지를 넘겼고 그게 지금 수사의 단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답변은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대선 공약도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해라. 그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그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 어디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정책 조사가 아니라 정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문제였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고. 예. 다시 말하면 이거는 법 차원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 아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공약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논리대로는 지금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게 대선 공약이고 통치행위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한반도 대운하 공약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 무산시켰던 이런 논리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저도로서도 참 알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의원님, 예. 예. 그러니까 우선 경제성 평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그것을 감사한 것을 지금 이제 전번 감사원의 업무의 적정성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사의 연결 하나의 시리즈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각자 행위를 하나하나 잘라서 그것을 형사사법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핀셋으로 뽑아서 수사의 대상으로 한 것.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이 나중에 그 공약이 잘못된 공약으로 그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한 정책적 미스에 대한 기록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그것이 바로 검찰에 이동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수사의 근거가 되고 그래서 야당의 고소의 이제 이유가 돼버렸죠. 보통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사실 야당이 그 문제에 관해서 고소하라고 청구할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을 고소한 적이 있었냐고 하면 돌이켜 보는 것이죠. 예. 이전에는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달려갑니다. 예.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이것이 수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 문제, 그것들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뜨거운 정치 토론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선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